자, 이제 윤영호 통일교 게이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전에 속보 보셨죠? 압수수색하고 있는 거. 압수수색하고 있죠. 전재수 전 장관이죠. 이제 전재수 전 장관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제가 뭐 물어보니까 특검에서 그 자료를 뭐 안 줬다고 지금 뭐 성의 없게 줬다고 네. 경찰에서 얘기를 하는 모양이던데 네. 성의 없게 준 게 아니라 수사를 안 했는데 줄 게 없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뭐 성의 없게 주려고 안 준 게 아니라 수사를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었는데 뭐 수사를 안 해놨는데 뭐 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하기는 했는데 자료를 성의 없게 준 게 아니라 수사 자체를 성의 없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듣고 그냥 뭉개고 있었는데 한 적이 없는데 수사를 자료가 남아 있을 리가 없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준 게 아니고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수사 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누군가를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답해가지고 피신 조서를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피신 조서를 안 만들고 수사 보고서라는 것만 남겼잖아요. 이거는 그 사건을 진행할 생각도 없고 사실상 이게 뭉갰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아니. 문답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장짜리 수사보고 쳐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진술도 있었음을 청취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그냥 자기가 내부 보고서 형태로 남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사건 번호 따가지고서 별도 사건으로 입건할 생각조차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입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같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진실 말하는 사람이기도 한가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8월에 진술이 나왔는데 11월에 사건 번호를 땄대요. 이게 근데 3개월 정도면은 사실 수사를 시작해서 끝나고도 남는 시간이거든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사건은 3개월도 안 걸렸어요. 보통 사건은 3개월이면은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게 원칙이고 그걸 넘어가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서 특별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사건 번호도 안 따고 가만히 있었다. 근데 또 이게 캐비넷에 밀어넣었던 사건이 가만 생각하다가 불현듯 이거 사건 번호 따야겠네라고 해서 사건 번호 따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 뭐 신내림 내리는 경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이거 그냥 뒀다가 큰일 나겠구나 싶으니까 그때서야 근데 이제 그때 보면 내분 일어나고 파견 검사들 복귀하고 이제 이러니까 이게 어디서든 터지겠다. 게다가 권성동 의원 사건에서도 그런 증거 자료들이 공개가 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때 뒤늦게 땄는데 이거는 이미 저는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사건이 공수처장이 해병대원 특검에 의해서 수사 뭉갰다는 것만 가지고 이미 기소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재판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도가 됐던 전재수 관련된 사안들, 이 사안들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권성동 의원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 재판에서 윤영호 씨가 진술을 살짝 많이 번복을 합니다. 네. 어떻게 번복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기사를 쓴 사람들을 보면 이게 보면 연합뉴스를 보고 그냥 그대로 쓴 기자가 있는 반면에 현장에서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보고 쓴 기자들이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게 기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디테일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보면 현장에서 이 재판 과정을 봤구나, 공판 과정을 봤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이렇게 한국일보 요 내용을 보면 뭔가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보면 윤영호 씨가 이런 진술을 해요. 자, 일단은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그거죠. 일단은 본인이 징역 4년 구형받았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횡령범하고 2년 받았으니까 완전히 본인은 성공을 한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권의원에게 1억 원을 준 것을 인정하느냐고 하니까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처음 본 사람한테 무슨 돈을 주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의원한테. 그러면서 배달사고 얘기를 해요. 배달사고 얘기입니다. 누가 직접 줍니까? 배달사고죠. 그러니까 특검팀이
아니 배달 사고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확실히 전달했다고 확인 문자까지 했다면서요. 라고 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배달 사고가. 라고 하면서 둘이 싸웁니다. 그래서 나는 배달 사고가 났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럼 둘이 싸워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본인 그렇게 얘기하라고 진술하라고 난 시켰잖아요.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조선일보에만 보도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윤용호는 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판부가 다시 부르려고 하니까 벌써 퇴정한 상태고 떠난 상태라서 다시 부르지 못한 상황인데 다시 증인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이 증언들이 다시 나올 상황인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윤용호 씨 선고 끝나고 나면 민주당 진술 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검이 항상 그러니까 공적기관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그 특검은 그래서 윤영호의 당시 7월, 8월의 진술이 맞대는 거죠, 지금. 맞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같이 나온 민주당 그거에 대해서 뭉갠 거 이제 자꾸 이제 윤영호를 추궁할수록 자기 발등 찍고 지금 특검은 지금 수사 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뭉갰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뭉갰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자기 발등 찍기가 되기 때문에 이 윤영호라는 사람도 이제 특검이 우습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진술 바꿔도 되겠네. 이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건 세트로 가니까 윤영호는 구형도 4년 받았으니까 성공했고. 앞으로 그럼 나는 혐의 안 드러나면 요거 안에서 디펜스 해가지고 형량 줄이면 대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폭로를 예고했다가 말을 한번 되감아가지고 킵한 거는 또 다른 노림수. 그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교 해산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과 동시에 민주당이나 특검의 행태를 보니까 아 이거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 수사 뭉갠 걸로 봤을 때 이게 확대되면 니들도 곤란하지? 그럼 나도 한번 킵하고서 가보면 내 사건에 대해서도 밋밋하게 가겠네? 이제 이런 기대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특검법에 플리바기닝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윤영호는 진실을 얘기할 텐데 지금 얘기 안 하잖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법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플리바기닝이라는 거 미드를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내가 이번에 특검이 처음으로 도입된 거죠? 그렇죠. 네. 특검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그거는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백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되면 나도 그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경감하는 혜택을 보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플리바기닝 미드에서 많이 보면 내가 이걸 부인해가지고 판결을 받았을 때 엄청 세게 처벌받을 걸 그냥 상대방 검사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면서 내가 인정을 하면 적게 처벌된다. 그러니까 크게 처벌되거나 적게 처벌되거나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특검법에 의하면은 보세요. 윤영호 같은 경우에 내가 그럼 지금 크게 처벌되거나 그걸 자백했을 때 적게 처벌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진술을 안 하면 특검에서도 뭉갰기 때문에 아예 수사 대상도 아니고 처벌도 안 받을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앞에 플리바기닝 상황하고 달라요.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 사건이 엎어지잖아요. 받은 사람이 없는데 공여죄가 어떻게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죄로 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입을 다물 요인이 많죠. 그러니까 처벌을 내가 얘기를 하면 경감이 될지언정 처벌을 받거나 뭉갰을 때 처벌을 안 받거나 여기서의 딜레마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리바기닝 조항하고 안 맞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진술을 할 상황인데 뭐 믿을 수가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이 상황 자체가 특검에 의해서 완전히 왜곡됐고 어그러져 버려가지고 피의자에게 안 좋은 사인을 넣어줬다. 자백을 하면 양형상의 혜택을 봅니다. 이렇게 가야지 맞는 플리바기닝이 되는 건데 뭉개면은 처벌 안 받을 수도 있어요라는 사인을 넣어놓고서 플리바기닝 조항을 얘기하는 게 맞나요? 틀렸죠. 자, 그 부분은 좀 복잡한 부분이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첫 번째 제가 들은 취재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특검이 맨 처음에 플리바게닝을 윤영호 씨에게 제안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자,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억 원을 줬다는 진술 내용을 유지해달라.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지해달라. 그렇게 한다면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다른 기소 부분을 봐주겠다. 네. 하나 그 편의를 봐주겠다. 그리고 아내 재정국장 전 재정국장 아내의 기소 부분을 기소를 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네. 그게 이게 플리바게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죠. 네. 이게 정형적인 모습이죠. 네. 근데 이게 깨졌어요. 이걸 지키지 않았어요. 특검이. 음.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플리바게닝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한 진술이 8월 달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하나고 이 이후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이 이후에 윤용호 씨가 본인이 검찰 특검의 구형이 징역 4년이 나온 이후에 진술이 지금 모든 정치권이나 법 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예고까지 사실상 해놓고 난 다음에 본인이 진술한 거는 맞는데 세간에 알려진 것과 내용이 조금 달라요라는 식으로 한 발짝 뺐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로 넘어갔잖아요. 경찰에는 플리바게닝이 없잖아요. 없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플리바게닝이 깨졌는데 결국은 징역 4년 구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원하는 걸 목적을 달성했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윤영호가 자기 원하는 대로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플리바게닝이 작동을 한 거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플리바게닝이 작동을 하려면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되고 거기에 자기도 공여자로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그 수준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 거는 그 특검 과정에서 수사에서 빠졌잖아요. 빠지면 플리바게닝 이전에 이건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진행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사인이 갔으니까 두 개를 달리 특검이 처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진술해주면 플리바게닝 작동하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자기는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요건 달리 지금 특검이 대우를 한 거잖아요. 수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리바게닝까지 다 까발려져가지고 갈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냥 내가 입 다물어 버리면 이게 사건이 성립이 안 돼 버리겠네 라는 것을 머리에 주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입 다무는 게 플리바게닝이니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입 다무는 게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나한테 무엇이 혜택일까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권성동 의원의 사건에서는 특검에서 혜택을 준다 그랬으면 내가 요거에 대해서 어차피 구속 기소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유죄 쪽으로 가는 사건이면 나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감경을 받는 게 유리하겠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왜 수사도 안 해? 그럼 내가 이건 입 다무는 게 유리하겠네. 이렇게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각각의 판단을 하게끔 만든 특검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법원의 판단이니까 플리바게닝은 이제 그 조건 그 협상 끝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 구형까지 끝났으니까 어차피 검찰이 구형하기 전까지만 플리바게닝은 유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구형에 대해서 또 법원이 그렇게 얽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유효한 거니까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죄를 없애주는 것도 아니고 뭐 감경이라는 거는 뭐 감경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로 넘어갔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자, 진술이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요. 자, 보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현금 박스에 받았다. 그리고 총선을 잘 치르라고 격려한 것이다. 이거 특검에 진술했어요, 윤영호. 네. 두 번째, 까모 시계, 불가리 시계 같이 줬다. 2018년 9월 달에. 까르띠에는 까모시계고 불가리는 불가리예요? 뭐지? 다 얘기해 버렸네. 내가 시계를 안 차 잘 몰라요. 제가 저 시계를 갑자기 빵 터져. 시계를 중학교 이후로 시계를 안 차가지고 몰라요 잘. 예. 근데 이게 제일 웃겨.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복돈이라고 괜찮다고 어디 받아갔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아니 복돈이라고 하면 받아가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받을 마음이 있는데 아니 뭐 이런 걸 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아니 복돈이라고 하면 받아가요? 아씨 무슨 이건 받을 마음이 있는 거니까. 야, 자, 요렇게 지금 진술이 구체적으로 자꾸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그 부분이 정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술의 구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갑자기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음해하겠다고 해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얘기는 다른 증거들이나 날짜 맞춰보면은 바로 드러나요. 이게 이거 아니네. 날짜도 안 맞네. 근데 지금 보면 통일교 행사에도 참석했다라는 거 나왔을 때 뭐 절대 아니고 뭐 이랬는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나왔잖아요. 전재수 의원. 그러니까 그 자서전.
맞아. 자서전도 들고 있었고 한학자 자서전도 들고 사진도 찍고. 근데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증거들이 탁탁탁탁 나온다 이러면은 진짜 이 정도면은 야 진짜 소름 돋는 구체성이다. 이거는 갑자기 내가 이렇게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로 경험한 자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뭐 이렇게. 그럼 그거 믿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민주당에서나 전재수 의원이 뭐 절대 결백하다 뭐 이러는데 그럼 오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건 뭘까요? 그리고 그 압수수색 영장 중에서도 주거지 압수수색이랑 의원실 압수수색은 영장이 진짜 난이도가 제일 높은 단계거든요. 이게 그냥 바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경찰 넘어간 지 며칠 만에 영장이 나올 걸 그동안 특검은 뭐 했나? 라는 거. 이 두 가지에서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행사 참석,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들고 사진까지 찍고 그리고 본인이 그 맨 처음에 특정된 날에 나는 성당에 갔습니다라고 알리바이를 댔는데 그 날짜도 아니라는 거죠. 네. 일단은 지금 경찰이나 윤영호 씨 측 통일교 측에서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날짜도 맞지 않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윤영호가 그 통일교 해산이나 이런 거가 압박 아니냐라고 한 직후에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되감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법원은 어떤 진술을 지금 믿고 있겠는가? 줬다는 진술을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구체성이라는 거는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성이 아니에요. 야, 이제 오늘 아마 권성동 의원 재판이 서류 증거 서증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서증 재판이 있기는 있는데 아마 신문 보도에서는 윤영호 씨가 또 재판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안 나온다고 해요. 아니 좀 기자들아, 우리 후배들아 좀 확인 좀 하고 써라 기사를 좀. 큰 뉴스가 될 텐데 그래서 저도 확인을 아침에 부랴부랴 해봤더니 아니 검찰 특검에서도 신청을 안 했고 변호인 측에서도 피고인 측에서도 신청을 안 했는데 재판부에서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럼 증인은 혼자 나가나? 좀 알아보고 좀 기사를 쓰세요. 좀 아유 내가 어느 매체인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좀 한겨레야 좀 신났니? 신났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고 이제 이 전재수 전 장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거론되고 있는 정동영,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이 앞으로의 수사 과정, 경찰이 얼마나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사고 두 번째는 잘 궁금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 특검에 대한 수사가 지금 불가피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특검에 대한 불가피하죠. 수사. 그럼요. 그리고 그거는 특검이어야 한다. 네. 경찰이 특검을 수사할 수 있을지 나는 전혀 그럼요. 이거는 사실 권력이 자기들이 원해서 만든 특검인데 이건 권력에 대한 수사가 성격을 띠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경찰의 마음도 복잡할 거예요. 이게 빡세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털어야 되는지 또 그렇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서 또 특검 도입의 근거가 되니까 해도 특검 안 해도 특검. 근데 이게 지금 일단 오늘 영장 나왔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영장 나온 걸 근거로 삼으면 혐의가 있는 건데 덮었다. 그럼 특검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죠. 안 하면 못 믿겠으니까 특검에. 이건 무조건 특검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경찰이 지금은 이제 열받아가지고 특검이 뭐 자료를 제대로 안 넘겼네 뭐 이러는데 저는 그 심정도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사고 쳐놓고 설거지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로서는 딜레마죠. 너무 깊게 파도 문제고 안 파도 문제고 이거는 애초에 이런 상황 그 자체가 특검 도입의 근거기 때문에 이건 특검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특검의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공정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죽은 정권에 대해서도 막 뭐 3특검 막 돌렸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특검 더 해야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특검을 지금 그 여야가 지금 어찌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하고 기혁신당이 계속 특검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은 특검을 전혀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 그냥 수사를 하다가 그냥 뭉개는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리고 좀 오늘 내란 특검은 끝나잖아요. 활동이 끝났고 네. 지금 뭐 최혜병 특검은 아예 끝나버렸고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지금 기한이 지금 한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특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종합 특검 뭐 하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면 제가 보니까 종합 특검은 안 하고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커버리고. 그렇죠. 종합특검 하자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특검 요거를 안 된다? 두 개를 또 분리시켜서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 경찰이 이 상황을 수사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그냥 면죄부를 주고 끝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지금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은 지도부에서 나서서 드루킹 특검을 했던 것처럼 뭔가 지도부에서 뭔가 단식이라도 뭐 희생을 보여주면서 뭔가를 쟁취해 내야 된다라는 뭐 의견도 나와요. 당연히 그렇죠. 드루킹 때보다 지금 이게 더 문제가 많고 도입 필요성이 더 크거든요. 이건 반드시 관철해야죠. 이게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그 특검의 목적과 딱 맞은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반대하는 논리도 뭐 윤영호의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신빙성이 없고 뭐 사실무근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오늘 영장 나왔잖아요. 지금 이런 거 정도면은 이게 정말 사실무근이다? 아니 증거가 있으면 수사를 왜 해요? 기소하지. 지금 이제 진술이나 이런 건 수사 필요성에 필요한 만큼은 다 나왔어요. 수사해야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뭉갰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합한 수사기관은 아니다. 특검해야죠.